할머니와 상견례 갔다가 파혼당한 민수 이야기입니다. 시골 할머니 하나 딸린 애와는 우리 딸을 결혼시킬 수 없어요. 무학에다 가난한 할머니잖아요.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3년간 사귄 연인의 어머니가 던진 잔혹한 말. 부모 없다는 이유로 파혼당한 27세 민수와 72세 할머니.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야. 한 달 후 김 부장 가족에게 연쇄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기이한 사건들. 회사에서 해고, 부동산 몰수, 사교계 퇴출.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27세 회사원 민수는 오늘따라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지영과의 상견례가 드디어 성사됐거든요. 민수는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지영이네 가족과 상견례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할머니는 민수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자신의 손에서 자란 것을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이제 좋은 사람 만났으니 정말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야 할머니도 행복해.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착하고 성실해서 좋은 인연을 만난 거지. 상견례 준비를 위해 민수는 먼저 할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할머니, 새 옷 하나 맞춰드릴게요. 상견례는 중요한 자리니까 예쁘게 차려입으셔야죠. 할머니는 결국 민수의 성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손자가 그렇게 말하니 할머니가 새 한복 하나 맞춰야겠구나.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한복을 맞춰보며 수줍어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런 좋은 옷을 입어도 되나? 드디어 상견례 당일 오후 2시. 민수와 순덕 할머니는 강남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주인공이니까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레스토랑 내부는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잠시 후 룸 문이 열리며 지영이네 가족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는 55세 김 부장이 뒤따라 52세 유 여사가 들어왔죠. 김 부장의 시선이 순덕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유 여사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시골 사투리와 소박한 한복을 보며 속으로 실망하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자리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 여사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하지만 표정에서는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유 여사는 은평구라는 말에 살짝 찡그렸습니다. 강남이나 서초구 같은 부유한 동네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곧 민수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네. 민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그때부터 제가 키웠습니다.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김 부장과 유 여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지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드시며 그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역시 평소에 이런 곳에 다니지 않는구나. 촌티가 줄줄 흐르네. 할머니는 그들의 차가운 태도를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동안 지영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매일 메시지라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와 만나 그날의 상견례 이야기를 나누며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영자야, 그날 상견례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 뭔가 우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더라. 특히 민수 부모 이야기가 나왔을 때 표정이 확 바뀌더라. 한편 김 부장 집에서는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민수 씨 가정 환경이 우리 기대와는 너무 다르더라. 지영아, 사람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부모도 없고 할머니 하나 딸린 상황에서 결혼하면 너만 고생하게 돼.
지영이는 부모님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평소 부모님께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지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눈치챘어요. 결국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날 밤 김 부장이 민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안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수 씨도 아시겠지만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유 여사가 전화를 바꿔받은 후였습니다. 민수 씨,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시골 할머니 하나 딸린 애와는 우리 딸을 결혼시킬 수 없어요. 무학에다 가난한 할머니잖아요.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유 여사의 말에 민수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전화를 끊었고 할머니께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던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분노라기보다는 차가운 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수십 년 전부터 적어둔 이름들과 전화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파혼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김 부장 가족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부장의 회사에 갑작스럽게 감사팀이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별일 없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철저한 감사가 시작된 겁니다. 김 부장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평소 같았으면 넘어갔을 만한 작은 비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동시에 그가 투자했던 부동산도 불법 건축물로 판명되어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유 여사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교 모임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유 여사가 자주 가던 백화점 VIP 모임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지영이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취업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연달아 탈락하고 있었거든요. 면접관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최종 통보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지원자로 결정됐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 부장 가족이 모여 앉아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 회사에서는 갑자기 감사가 들어오고 부동산은 불법 건물이라고 하고.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한편 순덕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순덕아, 너 혹시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김 부장네 가족에게 요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친구들이랑 옛날 이야기하는 거지. 하지만 영자야,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야. 김 부장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고 결국 그는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유 여사는 평소 아끼던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고 지영이도 취업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김 부장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듣게 되죠. 김 부장님, 민수 씨의 할머니인 순덕 씨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요. 이분이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30년 전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지역의 유명한 건설업체 회장인 박 사장입니다. 김 부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탐정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회사 감사, 부동산 문제, 유 여사의 사교 모임 배제, 지영이의 취업 실패까지 이 모든 것이 박 사장의 인맥을 통해 순덕 할머니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럼 우리가 그 할머니한테 완전히 당한 거네요. 진실을 알게 된 김 부장 가족은 망연자실했어요. 결국 그들은 순덕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초라한 차림에 김 부장 가족 3명이 순덕 할머니 댁 앞에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님,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할머님을 모욕한 것 정말 죄송해요. 할머님, 민수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모님 말에만 따라서 오빠를 버렸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의 사과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가요? 돈이나 배경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손자를 무시하고 모욕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보세요. 용서는 하겠어요.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김 부장 가족이 돌아간 후 몇 달이 지나 민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박 사장의 소개로 26세의 초등교사 신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신혜는 정말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죠. 할머니도 신혜를 보며 민수야, 이번엔 진짜 우리 며느리구나. 신혜는 정말 좋은 아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는데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결혼식장에서 민수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시골에 숨은 거물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무서운 복수.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가치와 사람을 판단하는 올바른 기준에 대한 따뜻한 교훈을 남기며 이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났습니다.